구멍을 뚫어버린단 말이죠. 구멍을 뚫어서 안에 신경을 없애는 게 신경치료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탈이 나죠. 참 슬퍼요. 이게 치의학이 현대 치약이 한 100년은 넘었을 텐데 옛날에 하는 방식이나 지금 하는 방식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재료나 어떤 기구나 장비 같은 거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치아가 계속 썩어가면은 위에 원랑질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에나멜이라고 하고 겉껍질, 그 속에는 상아질이라고 해요. 에나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던 제가 말하는 교합적인 면에서 치아가 계속 힘을 많이 받으면서 치아 안에 신경이 골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버린단 말이죠. 구멍을 뚫어서 안에 신경을 없애는 게 신경치료예요. 신경치료하면 신경을 살리는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신경을 없애는 거죠. 신경을 없애는데 신경만 없애냐? 그게 아니라 그 내부에 혈관도 있고요. 세포도 있고 세균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서 이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그 안에 없앤 그 빈 공간에다가 치과 재료로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다 보면은요, 어떤 치아는 그냥 회색이나 검게 보이는데 어떤 치아는 뿌리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신경치료한 다음에 채워 놓은 재료예요. 그게 결국에는 신경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신경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요즘에는 신기술들이 나와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일부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100%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너무 아프다, 대체적으로 충치가 심해져서 너무 아프다 하면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신경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은 신경치료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요, 물론 씹는 면 충치를 내버려둬서 신경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대부분 사이충치예요. 사이가 썩어서 또는 사이가 부서져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이 위에서 들어가는 신경과의 거리랑 이 옆에서 들어가는 신경과의 거리는 이 옆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옆이 썩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 위에를 뚫고 들어가거든요. 드릴로. 그런 다음에 바늘 같은 걸로 안에 신경을 다 긁어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치아가 결국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워넣거든요. 보통 레진이라는 걸로 채워넣는데, 여기서 돈 얘기를 하자면은 레진으로 채워넣을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만 원 되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아말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아말감으로 쓰면 보험이 되고 GI라는 것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비싼 게 좋기는 좋아요. 레진. 이런 작업은 코어라는 말을 써요. 코어. 신경치료 한 다음에 구멍 뚫은 부분을 채워넣는 작업은 레진 코어를 한다, GI 코어를 한다, 아말감 코어를 한다. 그리고 치아가 정말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 속에다가 조그만 나사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이 레진 같은 게 빠지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걸 포스트라는 말을 써요. 기둥을 받아서 유지를 해주겠다. 그러면 또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어느 정도 치아가 많이 손상된 거를 치아 모형처럼 대강 회복을 해준 다음에 그냥 환자를 보내냐? 그러다가 씹어버리면 치아가 쪼개져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냐? 크라운을 하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깎아서 왕관을 씌우세요. 안 그러면 치아가 부서집니다. 또는 여기를 메꿔 놓으면은 결국에는 미세 침투, 자꾸 뭐가 녹아 들어가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그러면 다시 또 재감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아를 머리 깎듯이 다 깎아요. 어느 정도 깎냐? 전체적으로 1.5mm에서 한 2mm 정도 깎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이나 도자기나, 요즘에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재료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치과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돼요. 우선은 우리나라 치과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로. 또 돈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신경치료 기술은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다. 장비 최고다. 그런데 신경치료 비용은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천국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의료 천국, 치과 의료 천국에서.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신경치료를 잘해줘서 크라운도 씌워주고. 그래서 해외에서 신경치료, 해외에서 좀 시간을 두고서 하셔서 신경치료 받고 크라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임플란트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좋은 실력으로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이요,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 줄로 보이지만은 실제 해부학 치아를 뽑아가지고 관찰해 보면은 미세 현미경으로요, 엄청나게 많은 장가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어려워요. 또는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탈이 나죠. 바로 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신경치료 하다 보면은 원장 선생님 신경치료 했는데 아직도 아파요. 그럼 그래요? 죄송한데 좀 다시 해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 5년, 10년 지났는데 뿌리 끝에 고름이 잡혀요. 염증이 다시 생겨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뭐 뜯고 하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꽂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염증이 다시 생기는 원인도 신경치료를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치료를 대충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대충 해서. 또는 그런 것들은 뭐냐, 대충 했는데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 뭐 세균이 뭐 이렇게 다시 다 안 죽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교합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 거죠. 내 치아가 그렇게 많이 썩어서 또는 부서져서 신경치료 또는 신경치료 하기 전에는 보통은 다 금인레이를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금인레이를 할 정도로 그 치아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덮어 씌워둔다? 연명하는 것 뿐이죠. 연명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금인레이를 한다. 뭐 인레이를 한다. 이거 그 다음은 크라운이십니다. 예. 크라운을 했다. 신경치료로 크라운을 했다. 크라운 한 다음에 나중에 임플란트로 갈 거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를 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슬픈 얘기인 거죠. 아프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였듯이 보통 치과 의사들이 서로 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잘 하니까 그런 거를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논문에 내던 어떤 뭐 인터넷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 엑스레이에서 치아 뿌리에 신경이 있고 그 뿌리 끝까지 그 재료가 끝까지 딱 정확하게 들어간 거죠. 그걸 보통 이제 잘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 그렇게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엑스레이가 아니라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 치과에는 다 PCT가 있는데 CT로 찍어봐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아프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다 맞는 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들끼리는 그냥 엑스레이를 봤을 때 신경치료가 그 재료가 하얀 재료가 끝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환자는 자기가 증상이 없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과 대학 때 신경치료 실습을 하고 그때까지 카운트를 해보면 거의 뭐 25년은 신경치료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려워요. 올해도 지금도 뭔 장비를 샀어요. 예, 사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더 좀 잘해보려고 신경치료를. 그만큼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 신경이라는 거는 단순히 치아 안에만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뇌신경에서 내려와서 3차 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치아로 흘러가면서 장가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굵은 신경에서 치아의 뿌리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는 여기를 그냥 잘라버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여기를 완벽하게 잘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뭐 시큰해요, 뭐 뭔가 어색해요, 뭐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바로 그러면 다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좀 두꺼워 보일 것이냐. 그건 뭐 담당하시는 치과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겠지만 조금 천천히 가실 필요는 있어요. 몇 년을 기다렸더니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반대로 너무 급하게 다시 치료하려고 했다가 더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슬로우하게 가실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시면 좋겠다. 신경치료도 하다 보면은 선생님 뭐 이렇게 오래 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또 빨리 하는 거, 한 방에 신경치료, 뭐 원비짓 한 번 방문 신경치료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신경치료 할 때마다 마취해야 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제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